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현대전에서 제공권의 장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제공권을 장악하고 상대의 방공망을 모두 무력화하는데 성공한 쪽은 대놓고 엄청난 화력 공세를 공중에서 퍼부어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사시 미군과의 전쟁에서 제공권을 장악당한 채 하늘에 밤새도록 떠서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지독하게 포격을 퍼부어대는 AC-130 같은 존재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을 포함해 유럽 여러 국가는 물론 일본에서도 미래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확실한 게임 체인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중국 또한 6세대 전투기를 활발히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중국의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형상이 공개된 것에 이어 최근 중국 항공공업공사가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한 차세대 항공기 레이더 영상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오리 형상의 기체 세대가 날아다니는 CG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이 항공기들은 이전에 포착된 중국 스텔스 폭격기 H-20의 형상과 달리 J-20에서 수직 미익과 수평 미익을 완전히 제거해버려 전익기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NGAD에 버금가는 6세대 전투기 설계에 관한 정보를 얻어낸 걸까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항공기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의 항공기 기술을 크게 초월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이 같은 형상의 전투기를 실전에 내보내는 것은 크나큰 실책이 될 것이며 오히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도 미국과의 공중전에서 대피하게 되는 악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의 6세대 전투기와 미국의 6세대 전투기 NGAD가 맞붙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도 전방향 스텔스를 추구하는 미국의 NGAD와 B2 스텔스 폭격기, B-21 스텔스 폭격기 등이 수직 미익을 완전히 없애버린 전익기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레이더로도 이들 항공기들을 탐지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 스텔스기를 찾아내기 위한 각종 레이더들은 모두 다양한 전파를 사용하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레이더 전파는 진동수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며 이 특정 범위를 말할 때 밴드라고 부릅니다. 여러 레이더 전파 중에서도 특히 VHF 밴드 전파와 UHF 밴드 전파들은 주파수가 낮아 파장이 길어지는데 이 파장의 길이가 통상적으로 표적의 길이에 비해 8배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이 전파에 노출된 항공기의 수직 미익에서는 전파가 공명하며 탐지될 확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적국들은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F-117 스텔스 폭격기를 격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미국에게도 매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미래전에서 사용될 6세대 전투기들은 대부분 공개된 CG 영상이나 모급 형상 등을 볼 때 수직 미익을 없애버려 VHF 밴드 전파나 UHF 밴드 전파를 사용하는 장파 레이더에게서도 항공기의 탐지가 불가능하게 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의 NGAD와 중국의 6세대 전투기가 이런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완전한 전익기 형상의 기체를 개발해 운용해 본 것은 이미 B2 스텔스 폭격기와 B-21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며 노하우로 축적한 미국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체를 한 번도 개발해 운용해 본 적이 없는 중국이 전익기 형상의 기체를 개발해 운용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최근 공개된 것과 같은 전익기 형상의 기체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은 2021년 10월 청두항공산업공사 CAC 공장 공항의 경납고 위성 사진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러난 중국의 6세대 전투기 형상은 두 가지인데요. 이것은 최근인 1월 18일 밤 9시쯤 공개된 중국의 6세대 기술 실증기 이미지이며 상당히 디테일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가오리를 닮은 전익기 형상을 취하고 있어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의 핵심으로 쓰이는 VHF 밴드, UHF 밴드 레이더의 전파로도 잡아내기 어려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메인 엔진 2개의 공기 흡입구 또한 윗면에 배치되어 있어 지상의 방공 레이더들이 전파를 통해 이 기체를 잡아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엔진 배기구에도 톱니 형상이 적용되어 스텔스 형상 설계를 본격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스텔스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카나덱이 있다는 점과 주날개가 꺾여 있다는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6세대 전투기가 오래전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설계하고 나사와 미 공군이 함께 연구하려 했던 실험기 X-44 만타를 복제한 것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영상을 통해 이 X-44 만타와 유사한 기체에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비행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 기체의 원형인 X-44 만타 실험기는 수직 미익과 수평 미익을 모두 없애고 모든 방향 제어를 엔진 분사구 방향 제어 시스템인 추력 편향 노즐로만 담당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경우 꼬리 날개가 없어 항력이 적어지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줄어들어 거의 완벽한 스텔스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기가 희박해서 일반적인 꼬리 날개를 가진 기체들의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40km 이상의 엄청난 고고도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이 실험기는 그저 실험기로만 남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미 공군은 이후 완전한 전익기 형상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또 다른 6세대 전투기 형상과 CG는 이와 같은 완전한 전익기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요. 카나드익이 있어도 이 보조 날개의 위치나 각도 등을 잘 조절할 경우 어느 정도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무엇보다 꼬리 날개가 아예 없는 만큼 이 디자인도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이 SNS를 통해 공개한 6세대 전투기의 형상이나 주하이 에어쇼에서 등장한 형상이나 모두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기체들을 공중에서 비행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폭격기가 아닌 전투기로서 쓰일 기체가 공중전에 필요한 급격한 기동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미국이 가진 온갖 최첨단 항공 기술의 집약체인 B2 스텔스 폭격기도 운용 목적에 따라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극강의 스텔스성을 발휘해 적군의 레이더들이 절대 탐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수평 미익과 수직 미익 모두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할 역할을 모두 플라이바이 와이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전통적인 유압 메커니즘 설계로는 제어할 수 없어서 디지털 텔렉스 시스템을 활용해 제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B2 스텔스 폭격기의 조종관은 이 폭격기의 방향탑 표면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명령을 비행 제어 컴퓨터에 전송하면 비행 제어 컴퓨터가 알아서 B2 폭격기 동체 후면에 있는 여러 세트의 플랩을 조작해 비행 자세를 제어하는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B2 폭격기는 주날개 후방의 플랩을 조종함으로써 B2 폭격기의 비행을 제어할 수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항공기들의 수직 미익에 비해 조종 효율이 크게 떨어지며 이는 비행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비행 자세에 있어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전익기 형상 기체의 단점인데요. 하지만 B2는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급격한 회피 기동을 할 필요가 크게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6세대 전투기나 미국의 6세대 전투기는 제공권을 놓고 적국의 첨단 전투기들을 격추시키기 위해 급격한 기동을 수행해야 하기에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B-21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을 찾기 바쁘고, 미 공군은 무인 전술기들과 함께 활동하는 6세대 전투기 PCA 그리고 F-35가 B-21을 호위하며 적국의 상공에 침투해 작전을 수행한다는 구상을 짜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의 6세대 전투기가 미국의 6세대 전투기를 기술적으로 크게 앞설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중국은 전익기 형상의 스텔스 기체를 조종하는 데 있어 수직 미익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는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중국의 H-20 스텔스 폭격기 설계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중국 본토를 폭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경우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스텔스 폭격기가 중국 방공망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침투에 성공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둘째,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중국 방공망과 요격 시스템에 격추되지 않은 채 타격할 때까지 복잡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 등입니다. 반면 중국의 H-20 스텔스 폭격기는 전략적 핵억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재래식 전투 임무 또한 많은 부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에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합니다. H-20 스텔스 폭격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나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들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높은 가치를 지닌 목표물을 유인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은 내부 무장창에 탑재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란을 공격하거나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및 정조대왕급 구축함 혹은 일본의 공고급 구축함 등을 격침시키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H-20 스텔스 폭격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저속으로 비행하거나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H-20 스텔스 폭격기는 더욱 뛰어난 비행 성능을 가져야 하며 방향을 전환하거나 비행 자세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더욱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일 것이 요구되기에 가변 수직 미익 설계를 채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가변 수직 미익을 H-20이 갖춤으로써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수직 미익을 세웠을 경우 더욱 빠른 비행 자세 변경이 가능하며 제한된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초음속 비행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에 이 같은 설계를 채택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변 수직 미익이 있어도 H-20이 이런 비행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뛰어난 성능의 엔진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벌써 수십 년째 전투기 및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을 내보자면 중국이 가변 수직 미익을 갖춘 H-20 스텔스 폭격기를 고안한 이후 지금까지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수직 미익만큼의 비행 제어가 가능한 높은 수준의 전자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내지 못했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전익기 형상의 6세대 전투기 CG는 그저 허풍에 불과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6세대 전투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미국의 6세대 전투기 NGAD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6세대 전투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니 근거가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실제 NGAD가 완전한 전익기 형상을 취하고 있음에도 급격한 전투 기동이 가능하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겠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어 NGAD의 비행 성능이 어떠한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미국 또한 완전한 전익기 형상의 기체를 전투기로 운용하는 것이 어려워 지난번 공개한 CG 형상처럼 가변 수직 미익을 갖추고 상황에 따라 수직 미익을 세우는 형태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6세대 전투기는 모두 가변형 수직 미익을 갖춘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을 듯한데요. 미국은 벌써 6세대 전투기의 풀스케일 프로토타입이 벌써 첫 비행을 했다는 소식을 윌 로퍼 미 공군 획득처장을 통해 내놓았습니다. 발전 속도가 중국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가 가까운 미래에 고성능 전측면 스텔스 성능을 갖춘 서로의 6세대 전투기조차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둘 중 아무래도 훨씬 우세할 것은 미군 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 전술기들을 함께 동원한다는 점이나 인공지능형 전자체계를 갖춘다는 점이나 센서 통합 항전 장비 및 레이저 무기를 갖추는 등 많은 면에서 두 국가의 6세대 전투기는 비슷한 목표를 보이지만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출격시킬 때 항상 강력한 전자전기를 함께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미군의 스텔스기가 탐지될 가능성이 있어도 강력한 전자전 재민 공격을 상대편에 가해 그 일말의 가능성마저 제거해버리기 위함인데 F-117 폭격기가 격추된 이후 미군은 항상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전자전 분야에서 열세가 너무나 확실하며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에도 증명된 바 있는데요. 중국이 아직까지 일반적인 전투기 엔진의 개발에도 허덕이는 반면 미국은 6세대 전투기 NGAD에 적용할 혁신적인 엔진인 적응형 사이클 엔진의 개발 또한 상당한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중국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도 갈수록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에 비해 우월한 항공 기술력과 제공권 장악 능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